2026년 1월 차은우가 200억 원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추징한 이유는 허위 법인을 이용한 개인소득 쪼개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병 원장님이나 고소득자들의 가족법인도 같은 구조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버는데 나라가 다 가져가는 것 같은 불만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대안으로 가족법인이 많이 떠올랐죠. 그런데 왜 이분들은 추징을 당했고 가족법인은 아직도 유효한 건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기준점을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실 것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고소득자가 가족법인을 하는 이유와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 둘째, 연예인 유튜버가 왜 추징당했는지 구조 분석. 셋째, 그렇다면 고소득자들과 병원장님은 어떻게 운영해야 안전하고 유효한지.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11년간 세무조사를 담당했고 이후 삼일회계법인에서 7년간 세무조사 대응을 했습니다. 현재는 VIP 자산가분들의 가족법인과 상속증여, 컨설팅을 직접 하고 있는 국세남 나태원 세무사입니다. 저는 가족법인 전문 책도 냈고 실제로 가족법인을 직접 운영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교과서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지금 당장 내 가족법인이 안전한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보세요. 가족법인 도대체 왜 만드는 건가요? 이유는 세금 때문이고 더 정확하게는 높은 세율을 낮은 세율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면 내는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초과시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9.5%죠. 건강보험료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어떨까요?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는 20%,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49.5%를 낼 거냐, 22%를 낼 거냐, 이 싸움입니다. 병원장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병원에서 열심히 번 소득에 이미 최고 세율 49.5%를 냈습니다. 그 세후 소득으로 상가나 꼬마 빌딩을 샀습니다. 거기서 임대소득이 또 나오죠? 이게 기존 소득에 합산되면서 또 49.5% 세금을 냅니다. 게다가 건보료까지 폭등합니다. 이때 나 개인이 아니라 가족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대소득은 내 개인 소득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이 됩니다. 세금은 49.5%가 아니라 22%만 내는 거죠. 법인에 귀속된 수익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돈은 당장 꺼내 쓰지 않고 법인에서 재투자합니다. 자녀를 주주로 넣어두면 합법적으로 배당 소득을 통해 자녀의 소득 원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감 효과까지 생기죠. 그럼 무조건 좋은 건가요? 함정은 없습니까? 단기에 돈을 빼서 쓰려는 분은 하면 안 됩니다. 가족법인은 돈을 넣어두는 금고 개념이지 바로 꺼내 쓰는 지갑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건물을 팔아서 차익이 20억 났다고 해봅시다. 법인세 22% 냈죠. 약 4.4억이죠. 법인에 15.6억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이 돈 지금 당장 배당해서 써야지 하는 순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9.5%로 또 냅니다. 법인세 내고 소득세 최고세율로 또 내고 차라리 처음부터 개인으로 하는 게 나을 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소득 사이클에 맞는 장기 운용 전략과 자녀에게 배당하는 타이밍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혹시 지금 가족법인을 운영 중이신 분들, 돈을 꺼내는 타이밍 설계가 되어 있으신가요? 댓글로 상황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족법인으로 투자 운영하던 고소득자나 병원장님들은 어떻게 확장하나요? 처음에는 소득세 절감 목적으로 투자법인을 만드십니다. 임대수익, 이자 배당 소득을 법인으로 운영하시고 여기까지는 문제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어차피 법인도 있고 하는데 내 사업이나 병원 운용과 관련된 비용들도 이 법인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마케팅도 법인에서 해주고 소모품도 법인에서 납품하면 소득세 비용도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병원장님의 MSO, 병원 경영 지원 회사로의 자연스러운 확장 욕구입니다. 투자법인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구조까지 만들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합니다.
투자법인과 MSO, 뭐가 다른 건가요? 투자법인은 병원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병원 밖에서 세후 자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독립된 구조입니다. MSO는 다릅니다. 병원과 직접 용역, 재화, 거래를 합니다. 의료 행위를 제외한 회계, 인사, 마케팅, 소모품 구매 등 경영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MSO를 만들고 싶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높은 종합소득세도 줄이고 법인의 낮은 세율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병원 하나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데 법인을 하나 더 챙겨서 가격 책정하고 거래 구조 만들고 직원 세팅하고 높은 비용 처리에 맞는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털립니다. 국세청 실제 보도자료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1단계 병원 소득 빼돌리기. 병원이 비용을 뺄 목적으로 MSO 가족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으로부터 소모품이나 마케팅 용역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지급합니다. 병원 비용은 늘고 소득세는 줄고 그 이익은 MSO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고소득자들을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은 조사 착수 전부터 병원의 비용 비중을 분석합니다. 거래처가 가족법인인 경우 즉시 주요 쟁점으로 보고합니다. 2단계 가족법인에서 가공급여로 현금 인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가공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출근부, 업무일지, 결제 서류를 요구합니다. 서류가 있어도 그 급여를 받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정성적 판단까지 합니다. 3단계 자금이 자녀 자산 취득으로 이어집니다. 자녀 명의의 아파트 취득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자녀의 자금 출처 조사를 합니다. 자녀가 MSO 법인에서 받은 급여로 소명하려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그 급여가 가공이라는 혐의를 포착하고 병원 소득세 통합조사까지 확대합니다. 결과는 트리플 추징입니다. 병원 소득세 추징, 가족법인의 법인세 추징, 자녀 징역세 폭탄. 핵심은 이겁니다. MSO는 단순히 병원의 비용을 처리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 경제적 합리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병원 세무조사 때 검토 항목 1순위가 바로 이겁니다. 국세청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연예인들이 줄줄이 추징당하는 구조가 뭔가요? 고소득자나 병원장님과 관련이 있나요? 이 사건들의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가장하고 분산시켜 소득세 최고세율 49.5%를 회피하려 했다. 배우 이한이 60억, 유연석 70억, 이준기 9억, 조진웅 11억, 그리고 2026년 1월 차은우 200억 추징 통보. 국세청의 과세 논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출연하고 광고를 찍어서 번 돈을 법인 명의로 받았더라도 그 법인이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한 바가 없다면 소득은 여전히 개인의 것으로 봅니다. 법인 명의 계약은 형식일 뿐 세법은 실질을 봅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가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수익을 분산하고 법인 카드로 백화점 쇼핑, 고급 호텔, 자녀 학원비를 처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예인만의 이야기일까요? 국세청의 지적은 이겁니다. 배우자 또는 지인 명의 사업장이나 본인이 지배하는 무늬만 법인의 수입 금액을 분산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구조가 동일하면 연예인이건 일반인이건 추징 논리는 동일합니다. 연예인 유튜버 추징 사례를 보니 불안합니다. 고소득자들의 가족법인도 같은 위험인가요? 여기서 핵심 차이점을 짚겠습니다. 연예인과 유튜버가 문제가 된 구조는 개인이 직접 창출한 소득을 법인 명의로 쪼갠 것입니다. 본인이 출연하고 광고 찍어서 본 돈인데 법인 명의로 받은 것. 본인이 강의하고 받은 수강료를 배우자 사업장으로 분산한 것. 실질과세 원칙으로 전액 개인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고소득자들이 활용하는 투자형 가족법인의 결은 다릅니다. 병원이나 사업에서 번 소득은 이미 소득세를 다 냈습니다. 그 세후 자금을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금융투자하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은 나와 분리된 독립된
법인격의 자산이고 이 이익을 개인이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하고 그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꺼낼 방법이 없는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연예인 유튜버 사례, 소득 창출 단계에서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인위적으로 돌린 것, 실질과세 위반, 고소득자의 투자법인, 소득세 납부 이후 세후 자금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 병원장님 MSO나 거래 오남용, 비용 처리 단계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가족법인 끼는 거래. 핵심은 법인의 실제성과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그럼 지금 제대로 운영 중인 가족법인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유효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세 최소 38% 이상 내는 고소득자 또는 상속세를 고려해야 하는 고액 자산가에게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둘째, 법인으로 장기 운용해야 절세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셋째, 지금 당장 점검하셔야 할 체크리스트 3가지입니다. 하나, 내 개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법인 명의로 귀속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둘, 법인카드 지출, 전부 업무 관련으로 소명 가능합니까? 자녀 학원비, 백화점 구매, 가족 식사가 법인카드로 처리되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셋,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실제 근무 입증과 경제적 합리성이 갖춰져 있습니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자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소득자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님, 저 미국 영주권도 같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있고 한국은 상속증여세가 너무 많아요. 이 경우 가족법인 문제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복잡해집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됩니다.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 가족법인의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한국 가족법인이 미국 세법상 CFC로 분류되면 미국 IRS에 별도 신고 의무가 생기고 세울 체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미국 세법을 모르고 한국 가족법인을 그대로 운영하다가 양쪽에서 모두 추징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전용 영상으로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상단 링크 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저 국세남은 한국 세무사이면서 동시에 미국 세무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 세무를 동시에 검토가 가능하니 미국 영주권과 한국 가족법인을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구조부터 설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핵심 요약 4가지입니다. 하나, 가족법인 절세의 본질은 49.5% 소득세를 22% 법인세로 바꾸는 세율 치환이다. 단, 장기 운용 전략과 자녀 배당 타이밍 설계가 필수다. 둘, 연예인, 유튜버 추징은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인위적으로 쪼갠 것이 문제이고 고소득자들의 세후 자금 투자법인과 결이 다르다. 그러나 MSO나 법인 낀 거래 오남용은 동일한 위험이 있다. 셋, 가족법인 자체는 합법이다. 실제성 있게 경제적 합리성 갖춰 운영하면 절세 효익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 조사를 대비한 운영이 필요하다. 넷, 미국 영주권을 함께 고려 중인 분들은 한미 세무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모르고 운영하면 양쪽에서 모두 추징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병원처럼 사업 규모가 큰 분들은 가족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사가 확대 연결될 수 있습니다. MSO든 투자법인이든 자녀 자금 출처든 국세청의 조사는 연결고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상 보시고 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주세요. 저는 국세청 출신의 가족법인 저서도 있고 실제 가족법인을 직접 운영해본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 세무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과 한국 가족법인을 동시에 고민하신다면 저 같은 전문가와 처음부터 구조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1:1 진단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가족법인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국세청 11년, 3일 회계법인 7년, 20년 넘는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